고양이 주부가 플립3를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플립4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벌써 두 번째 구매이고요. 올해도 사전 예약을 통해서 구매했습니다. 플립3를 개봉기부터 시작해서 리뷰까지 사용해보면서 그냥 바 형태의 스마트폰처럼 사용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고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무상 AS가 잘 됩니다. 고양이 주부의 플립3도 두 번 정도 디스플레이를 바꿨거든요. 물론 내 실수로 파손되는 것은 유상 수리이고요. 그것도 삼성 케어 플러스 가입이 되기 때문에 수리비도 저렴한 편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고양이 주부가 강력하게 플립4를 사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전작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작과 다르죠. 전작은 G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지만 영어로 플립이라는 글자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는 제품 색상과 동일한 갤럭시 Z 플립4라는 글자가 적혀 있고요. 갤럭시 Z 플립4의 색상은 총 4가지 색상으로 출시했습니다. 보라, 퍼플, 그라파이트, 블루, 핑크, 골드까지 기본 색상은 4가지 색상이고요. 추가로 이번에도 삼성닷컴 전용인 비스포크 색상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작보다 가지수가 더 늘어나서 총 75가지 색상으로 조합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이제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봉인 라벨지를 자르고 두 개 모두 자르고 나서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열어보면 이 핑크 골드 색상이 의외로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이 영상에서 보던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측면은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누리끼리한데. 자, 그리고 박스 뚜껑에 작은 박스가 있는데요. 네, 폴드4처럼 서랍식으로 제작이 되어서 굉장히 깔끔하네요. 네, 설명서와 충전기, 플립3 역시 유심핀이 박스 안쪽에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 전체를 보호하는 비닐을 뜯어내야 되겠죠. 어디를 뜯어야 되냐. 네, 똑같네요. 폴드4와 틀린 것은 없습니다. 화살표 있는 부분을 뜯어내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내부 디스플레이에 보호 필름도 붙어 있고요. S22 시리즈에는 보호 필름이 붙어 있지 않았는데요. 플립4와 폴드4는 보호 필름이 모두 붙어 있습니다. 전원을 켜고 한번 보죠. 자, 내부 디스플레이는 전작과 동일하게 6.7인치입니다. 22대9 비율이고 해상도는 425ppi로 동일하고요. 대신 LTPO 기술이 적용되어서 1Hz에서 120Hz까지 제어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확인한 것은 24Hz까지여서 믿음은 가지 않고요. 아무튼 가변 주사율이 적용되었고요. 아무래도 배터리 사용 시간은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부분은 이 강화 유리 기반으로 더욱 튼튼해진 UTG가 적용되어서 디스플레이 내구성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10메가픽셀의 내부 전면 카메라가 있는데요. 전작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위에 수화보 겸 스피커가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마이크가 있고요. 좌측에 유심 트레이가 있는데 마이크로 SD카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우측에는 볼륨 버튼이 있고 전원 버튼 겸 지문 인식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마이크가 2개 있고요. 그리고 충전 단자, 그리고 스피커가 있습니다. 충전 단자는 이번에도 센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은근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충전을 하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충전잭 때문에 하단이 뜨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터치할 때 충전부의 부하가 가해지겠죠. 아무래도 두께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심 트레이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도 계속 뭐라고 하면 충전 포트를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후면도 전작과 큰 차이가 없죠. 완전히 동일하고요. 커버 디스플레이도 예상과 달리 전작과 같은 1.9인치이고요. 같은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대신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플러스가 적용되어서 전작 대비 더욱 튼튼해졌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전작과 동일합니다. 기본 광각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만 있는데 모두 12메가픽셀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요. 대신 픽셀 크기가 1.4 마이크론에서 1.8 마이크론으로 크기를 키워서 더욱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에 비해서 카메라가 더 튀어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LED 플래시도 있습니다. 자, 접었을 때는 힌지 부분에 보이는 틈은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이 힌지 부분이 확실히 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측면 부분은 기존 대비 무광에서 유광으로 바뀌어서 화려하기는 하지만 이 지문 같은 것들이 잘 묻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측면 엣지 부분이 전작 대비 각이 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가로 세로 모두 작아졌습니다. 펼쳤을 때와 접었을 때 모두 줄었고요. 두께는 펼쳤을 때 6.9mm로 전작과 동일하고요. 접었을 때는 17.1mm로 전작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무게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전작 대비 4g 늘어난 187g이고요. 아마도 늘어난 배터리 용량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전원은 제가 미리 켜두었고요. 자, 생체 인식은 이번에도 정전식 지문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패스를 사용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이 끝났고요. 자, OS 버전부터 살펴보면 안드로이드 12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 UI 4.1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스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P는 퀄컴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폴드4와 동일한 AP인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폴드4에는 히트파이프가 적용되었지만 플립4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 방열판의 두께와 넓이를 늘려서 전작 대비 온도를 1도 정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용해보고 성능편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플립3의 최대 문제점인 발열 부분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램은 8GB LPDDR5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용량은 256GB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512GB까지 두 가지 모델로 출시를 했습니다. 고양이 주부가 구매한 것은 512GB 용량이고요. 개인적으로 512GB 모델이 출시된 것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자, 플립4가 전작 대비 달라진 점은 플렉스 모드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앱을 사용하다가 플렉스 모드로 전환하면 자,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것은 전작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자, 여기 네모 안에 손가락 모양을 누르면 자, 여기 화면에서 커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패드를 이용하면 사용하는 화면에서 PC처럼 마우스 커서가 나와서 조작성을 향상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두 손가락을 쓸어 올리면 다른 앱도 볼 수 있어서 멀티태스킹을 하기가 편해졌죠. 자, 이런 제스처도 추가했고요. 자, 그리고 커버 화면의 사용성도 올렸습니다. 위젯을 더 추가해서 전작 대비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플립3에서는 잠금 화면을 GIF 파일로만 만들 수 있었지만 플립4는 영상을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갤러리에서 영상을 하나 올려주고요. 자, 이렇게 바로 사용해도 되고 편집을 눌러서 편집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제한사항이 있고요. 영상의 용량이 200MB를 넘을 수 없고요. 영상의 길이는 15초를 넘길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커버 화면을 딱 닫으면 다시 한번 누르면 GIF 파일이 아니고 영상 찍은 거 그대로 제가 올린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 펼치는 것이 조금 더 빡빡해졌습니다. 플립3도 한 손으로 열기 힘들었지만 플립4는 아마도 불가능하리라 생각하고요. 억지로 하면 되겠지만 흠집 같은 것이 날까봐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렉스 모드의 범위가 확실히 커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끝까지 해도 다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 끝까지 밀착되면 자석의 힘으로 달라붙고요. 자, 그리고 플립4에서도 듀얼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eSIM인데요. 현재는 일부 알뜰폰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메이저 통신 3사는 9월부터 eSIM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eSIM을 다운받는다고 해서 무료는 아니고요. 3,000원 미만의 요금은 지불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물리심보다는 확실히 저렴하죠.
자, 이심의 진가는 바로 해외여행이죠. 여행 출발 전 미리 이심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정신없는 여행지에서 물리심을 비싸게 사는 일이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카메라인데요. 먼저 카메라 화면을 켜서 보면 이렇게 초광각과 망원 카메라밖에 없기 때문에 화각이 두 종류만 있습니다. 제가 폴드4 언박싱 때도 말씀드렸지만 14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에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 카메라 3개는 넣어줘야 되는데 말이죠. 플립5에는 커버 화면도 넓어지고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가겠죠. 자, 플립4 카메라에서 가장 유용한 기능은 바로 플렉스 모드로 촬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립3와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지만 플립4에서는 빠질 수 없는 기능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 커버 화면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 플립3에 비해서 편해졌습니다. 기존처럼 플렉스 모드에서 커버 화면을 보면서 후면 카메라로 셀피를 찍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닫은 상태에서도 찍을 수 있는데요. 플립4에서는 찍히는 전체 화면을 볼 수 있고요. 터치하면서 화면 구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찍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면 자, 사진, 동영상, 이렇게 인물 사진도 이제는 커버 화면에서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입니다. 폴드4 언박싱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진에서 글자를 인식하고 누르면 바로 찍힙니다. 찍고 나서 글자를 선택하면 텍스트로 인식되기 때문에 복사나 공유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검색창에 붙여넣기를 해서 바로 검색도 할 수 있죠. 아마 이런 기능은 플립3에도 동일하게 업데이트 해줄 겁니다. 그리고 플립3와 달리 플립4는 이렇게 오랫동안 카메라 앱을 사용해도 확실히 발열이 덜하긴 합니다. 플립3에서 뭐 이 정도 사용하면 핫팩 수준으로 온도가 올라갔거든요. 플립4에 히트 파이프가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방열판 업그레이드로 냉각 성능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 카메라에서는 여러 명이 찍을 수 있도록 넓은 화각을 지원해 주고요. 자, 동영상 모드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오토 프레이밍 기능을 지원합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용량은 전작 대비 400mAh 늘어난 3700mAh입니다. 플립4의 최대 단점이었던 배터리 용량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된 것 같고요. 그래서 스펙상 사용시간은 LTE 환경에서 인터넷을 최대 16시간 사용할 수 있고요. 영상 재생시간은 최대 19시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플립4는 2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대적으로 모자란 배터리 용량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배터리가 빨리 소모된다면 충전 속도라도 빠르면 그나마 도움이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무선 충전 속도도 기존 9W에서 폴드처럼 15W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이것만 봐도 플립4의 발열을 많이 개선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플립4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 소소하게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플립3도 괜찮았지만 이번 플립4는 안정권으로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하고요. 고양이 주부가 플립3를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지금은 B형 스마트폰처럼 막 쓴다는 점이고요. 맨 처음 플립3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했는데요. 디스플레이 문제가 생기면 무상 AS도 잘 되고 하니까 플립4도 전혀 부담감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플립4와 폴드4는 사전 예약으로 구매하신 분들은 삼성 케어 플러스 파손 보장용으로 2년 동안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마음 놓고 사용하실 수 있을 듯 하고요. 이상으로 갤럭시 Z 플립4 언박싱이었습니다. 조금 더 사용해보고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